네. 반갑습니다. 김영기입니다. 네. 저녁 시간에 계속 사업 설명으로만 만났는데, 오늘은 이제 그 시스템 어, 강의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 4번, 5번, 6번. 그래서 4번이 명단 작성, 그다음 5번이 이제 만남과 초대, 그다음 6번이 사업 설명인데, 여러분 제 강의 들어보시겠지만 제가 말이 좀 많아요. 그리고 원래 저기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보면 아까 우리 파트너님 말씀하셨듯이 호응도에 따라 가지고 제가 잘 흥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은 뭐 온라인이니까요. 어쨌든 제가 그 시스템 강의는 아마 전체 미팅에서는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시스템 강의했는 거를 우리 저기 어딥니까?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하여튼 제가 오늘 제 강의를 할 건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명단 작성은 뺐어요. 빼고 만남과 초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설명을 할 건데, 사실 이 자료는요 제가 언제 만드는 거냐 하면 제가 SP를 가고요. 그 10년 됐어요. 이 자료를 왜 만드는지 아세요? 제가 제 스토리를 들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2008년도 4월 26일 날 스폰서님의 사업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제가 7개월 만에 SP를 갔거든요. 근데 참고로 제가 SP 갈 때까지 파트너 한 명이 없었어요. 제가 열정적으로 5월달, 6월달, 7월달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제가 5월달부터 바로 사업 설명을 했어요. 하고 한 3, 4개월 만에 거의 제가 한 100명한테 사업 설명했는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100명 정도한테 사업 설명을 하면, 그죠? 대략 한 20명 정도가 예스를 하고, 그죠? 그리고 미팅장에 그 정도를 초대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제가 미팅장에 초대한 사람이 어쨌든 초대한 사람 다 해가지고 한 5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참고로 제가 SP를 갈 때까지 남은 파트너 한 명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SP를 가고 이제 PT를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 만남과 초대에 대한 그 부분, 제가 시행착오 겪었던 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자료를 그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제가 하면서 옛날에 제가 무슨 시행착오를 했는지, 제 흑역사를 짧은 시간이니까 짧은 시간 많이는 기억을 못할 거고요. 그런 이제 곁들여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드림 빌딩을 하고 사업을 결단하고 사업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행동 실행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이제 명단 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전할 누군가의 명단을 적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을 위해서 미팅장에 초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남과 초대라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명단 작성과 만남과 초대는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아메를 시작하고 결단을 하고 시작했는데도 대부분 사람들 못해요. 왜 못하느냐면 이런 명단 작성하고 사업 설명 이게 만남과 초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무섭기 때문에 시작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이 과정은 제가 다시 말씀드렸듯이 스폰서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죠? 이걸 내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이때 우리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그때 왜 잘못했느냐면,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행동 과정에서 스폰서님하고 일일이 개별 상담을 안 했어요. 제가 왜 100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미팅장에 못 데리고 왔느냐. 첫 번째 제가 잘못했던 게 뭐냐면요. 그냥 제가 두리뭉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스폰서님하고 1대1 상담을 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여러분, 그죠? 명단 작성을 하고 나면은 점수를 매기잖아요. 점수를 매겨서 점수 높은 사람, 한 20명 정도를 추려가지고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스폰서님하고 1대1 개별 상담을 하셔야 돼요.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개별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다 예스를 받지는 못해요. 하지만 시행착오를 먼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거절받았을 때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되죠? 힘이 다운이 되면서 다음 행동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스폰서님의 상담을 받게 되면요. 거절을 받아도 그 힘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뭐다? 스폰서님과의 상담이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만남과 초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운 이유가요.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안 해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열정은 가득하고 이 사업을 전할 수가 있으면 뭐 대박인 것 같기는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왠지 내가 주눅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나는 이 사람한테 뭐 아메는 엄청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는데 내 마음속에 뭐냐면 이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물건 하나 팔아야 될 거고 이 사람이 공기청정기 이야기 아까 했는데 공기청정기 전했을 때 알아듣고 사전 좋겠고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안 당당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메 만남과 초대 처음에 할 때 대부분 이 파스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가 진실된 자세에 적어놨는데 항상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한테 뭐예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을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엄청난 이 기회를 주겠다. 그 진실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내가 성공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먼저 가야 된다는 것. 그 진실된 마음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 사람을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마음 들면은 여러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당하셔야 돼요. 근데요, 이 파스 유지하는 거요, 안 쉽습니다.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상대방이 노 반응을 보인다 싶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설득도 하고, 사정도 하고, 또 나 해봤거든요. 사정하기도 하고, 뭐 설득하기도 하고, 그죠? 한번 들어봐 달라고, 막 구글도 하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제가 처음에. 근데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항상 내 마음속에 뭐냐면 나는 지금 뭐야?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같이 캘 사람, 6사람을 찾아내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죠? 그 6사람을 내가 인터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자본으로 3년 만에 연봉 1억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그죠? 그런 어떤 마음속에 나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야. 당신이 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내 집 인터뷰할 거야.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마음속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고 하더라도 그런 당담을 가지고 그리고 혹시 거절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다음에 뭐야? 이 사람을 위해서 또 가야지. 아니면 정말 강하게 거절하면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이러면서 참 인생에는 뭐도 없다. 돈이 없구나. 그런 어떤 당당함을 가지고 만남과 초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만남과 초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저 지금도 예를 들어서 뉴페이스를 만나러 가요. 사실 오늘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금 중 강의를 하는데 지금은 저 입 좀 풀렸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면 여러분 어때요? 떨리잖아요. 다 두려워요. 그죠? 오늘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조재천 리더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하라고요. 해버리면 된다는 거지. 그죠?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만난 것 초대를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초창기에 했던 실수. 제가 얼마나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거절받고 앞에 파스쳐 잃어버리고 구글하고 막 속상하고 그 때문에 또 막 하여튼 그런 과거이 제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방법에 대해서 내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경험이 없었겠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선별 고객 명단 20명 정도를 제가 적었어요. 그럼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선별 명단을 뽑는다. 두 번째는요, 제가 빼뜨렸는데 중간중간 빠뜨렸어요. 못 빠뜨렸어요? 2번이 뭐죠? 2번이 스폰서님과의 상담이에요. 제가 이거 빼먹었잖아요. 그죠? 스폰서님하고 1대1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드리고 스폰서님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 그대로 CCHH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그 사람하고 만날 뭐예요? 약속을 잡아야 되죠. 제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실수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자, 첫 번째 만날 약속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하죠? 제가 여기는 지금 전화부터 했어요. 근데 우리 보통 만날 약속을 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는 정지 작업이 뭡니까? SNS를 확인한다. 맞죠? 그죠? 카톡 아니면 인스타 이런 SNS 속에서 이 사람이 현재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FOR을 조금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 사람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죠? 심지어는요, 여러분 매일 만나고 있는 친한 그 사람들조차도 아메일 도구를 가지고 만날 때는요, 그 사람을 다르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의 뭐야 결핍, 이 사람의 생각, 그죠? Y 아메 그게 그 사람의 Y 아메가 되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그걸 먼저 어느 정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만날 약속을 잡기 위해서 뭘 하죠? 전화 수화기를 이제 들어요, 그죠? 이거 들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화 수화기 듣는 게 이게 천근만근이야. 여러분 처음에 스폰서님이 이제 상담에 전화해보라 그래요. 근데 이 전화 수화기 한번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상담 다 했는데 전화 한잔 하면 일주일 때도 못 들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때 이 전화 수화기를 넣으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아메를 전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순간만은요. only 전화의 목적은 뭐다? 만날 약속 잡는 거예요. 이 전화기 수화기 대고 입에다가요.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제가 심지어 했던 거 중에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의사 친구예요. 전화해서 뭐라 그랬냐면 친구야 내가 요즘 뭘 알아보고 있거든. 그 친구 뭘 괜찮아요? 네 아메야. 네 아메야지. 와 그래서 뭐 괜찮아요? 아메가 뭐야? 이랬어요. 첫 번째는 실수. 전화를 할 때는요. 오로지 목적은 뭐다? 약속 잡는다. 거기에 포커스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간만 아메 잊으세요. 내가 이제 아메를 전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전화상으로 아메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전화할 때의 만남과 초대의 이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평소하고 똑같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제가 이걸 못했던 거예요. 내가 아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온몸이 이제 불덩어리 되어 있는 거지. 아메. 입에서부터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자연스럽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당당하고 진실되게 하는데 내가 약간은 흥분되어 있고 약간 기분 좋다는 그런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야 내 목소리 듣고는 기분 좋아져야 돼. 그럼 나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화 목소리를 좀 밝게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고 대화의 유일한 목적은 뭐다? 시간 장수. 우리 언제 만날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만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야 친구야 요즘 어때 지내? 오랜만인데 우리 술 먹으면 안 되는데 한번 만나야지. 언제 시간 되니? 그죠? 언니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메이라는 사실 때문에 떨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당당하게 하셔야 되고 이왕이면 목소리를 약간 하이톤에서 내가 뭔가 신이 나 있고 뭔가 좀 좋고 이런 거였기에 그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주 못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전화했으니까 만나자는 목적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때도 뭐야? 아메이크하면 안 되고 뭐예요? 내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나시라는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만남의 장소를 가요. 가는데 첫 번째 만남에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 첫 번째 만남의 목적이 뭡니까? 저는 전화의 목적도 아메였고요. 만남의 목적도 아메 사업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내가 어느 타이밍에 이 사람한테 아메를 전할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저 친구하고 옛날에 술을 먹었으니까요. 뭐 지금도 먹습니다. 많은 술자리 가가지고 술 시켜놔놓고 계속 앞에 앉아가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한다.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의 목적은요. FOR입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의 목적은요. 이 사람을 다시 알아가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평상시에 아메이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사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그렇게 많나요? 사실 별로 없어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뭐 여자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미를 가지고 만났을 때는요. 이 사람의 FOR, F가 뭡니까? 패밀리. 그러니까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죠? 뭐 자식이 지금 뭐 해서 뭐 진학을 하는지, 그죠? 와이프 그뭐 엄마가 아니 엄마란다. 그러니까 신랑이 뭐 직장에서 바뀌었는지, 아니면 집에 뭐 자영업이 뭐 새로 하는지 뭐 이런 걸 잘 알아보는 거 첫 번째. 그다음 O는 뭐예요? 오큐페이션, 직업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죠? 그다음 레크레이션,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현재 무엇에 관심이 있고 또 무엇이 결핍이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 부족한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의 Y암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에 FOR을 통해서 그 사람의 뭐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현실 점검을 내가 확인해서 나중에 그 사람 현실 점검 내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그죠? 항상 뭐예요? 나는 질문하고 상대방이 답하도록. 그죠? 우리가 소통의 방법이잖아요. 경청하면서 질문은 내가 하고 그 사람이 답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묻고 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멘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내 이야기만 정확하게 하면은 결국 끝에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갈아야 돼요. 제가 그런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너무 많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첫 번째 만남의 목적은 뭐다? 그 사람을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이때도 뭐예요? 항상 나는 당당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 진실되고 느긋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요. 내가 첫 번째 사업 설명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뭐는? 사업 자료. 사업 자료라든지 옛날 같은 뭐 CD, 그죠?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나 책이나 이런 거는 내가 이 사람 줄 수 있는 거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사업 설명이 첫 번째 목적은 저는 아니었어요. 절대로 아니었어요. 자, 절대 조급하면 안 돼. 왜? 왜 조급하면 안 돼요? 뭐 이 사람 한번 만나고 끝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아시아 사업 설명하고 나도 이 사람이 미팅장에 한번 오는 데는요. 한 10번은 만나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급하지 마세요. 내가 조급하면 이 사람은 뭐야 지금 뭔가 나한테 뭘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계심을 감옥 쳐버려요. 그래서 절대 조급하면 안 되고요. 또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눈치 주면 안 돼요. 왜? 메시지는 전체 주면 돼요. 왜?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FOR을 하면서 지금 사회 변화라든지 그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뭘 해줘야 돼. 요즘 가장 변화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요즘 주식, 뭐 코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뭡니까? 저기 주택 그죠? 지금 부동산 이런 거. 그럼 이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어떤 사회 현상을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아메리카를 그쪽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그 당시에 10년 전에는 명태, 조태, 황태, 뭐 이태백, 뭐 383 그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적어 놓은 거예요. 20, 30년 뭐 정서 뭐 지금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노후 대비를 통해서 자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 당시에 또 저 로버트 기요사키 책 같은 것도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 내가 던졌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뭘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죠? 내가 나중에 아멘을 전할 때도 이 사람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아멘을 하고 싶어서 나한테 그런 얘기 했구나. 그렇게 나중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조급하지 마세요. 사업 설명이 목적은 아니에요. 첫 번째 만남은.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요. 나는 지금 FR을 통해서 이 사람을 뭐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루커인지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아멘을 전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렇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 제가 자 꿈인지 확인한다 해가지고 야 네 꿈이 뭐야? 심지어는 저는 전화로 왔잖아요. 야 네 꿈이 뭐니? 이런 물었다니까 옛날에.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상대방이? 꿈 무슨 꿈? 나이 40 넘어가서 무슨 꿈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요즘 우리가 꿈이 뭐니 물으면 네 아멘 하지 바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메이가 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내가 ABS 아메이가 오픈되기 전까지는요. 아메이를 하기 전에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메이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갑자기 들이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5년, 10년 뒤에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물으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물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지금 시대가 이렇게 힘들어도 너는 준비 다 돼 있잖아. 그죠? 너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지금 보니까 투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 걱정 없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물으면 상대방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현실 점검해가지고 아니다.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의 와이 아메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걸 하면 이 사람이 뭘 찾고 있는 사람인지 루커인지 뭔가 꿈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은 상대방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내 이야기보다는 그 사람을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만남을 약속을 하고 항상 이때는 뭐냐면 내가 질문하고 상대가 답을 하면서 이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도록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면 안 됩니다. 내가 끌고 가면서 상대방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나 당겨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뭐 자산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자산은 무형의 자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약속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래간만에 만나거나 내가 전화상으로 할 이야기 있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냐면 내 이야기 들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똑같이 앞에 또 F1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사람은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사업 설명 하려면 최소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나 보내보내면 사업 설명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업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시작부터 하셔야 돼요. 만약 한다면. 그죠? 왜냐면 사업 설명하고 나서 또 뭐 해줘야 돼요? Q&A까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또 못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남자 힘을 빡 주고 당당하게 제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메이라는 사업인데 아메이라는 사업이 이런 사업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딱 물어보고 이 사람이 나는 아메이 관심 없어요. 그럼 나 별로 안 듣고 싶어요. 이러면요. 쿨하게 인정해 주시고요. 스탑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아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F5를 하면서 회전금을 하고 마무리하세요. 그죠? 내가 끌려가시면 안 돼요. 항상 내가 뭐예요? 끌고 가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부하면 억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항상 상대방한테 호기심 유발을 하게 해주고 이 사람이 뭐 스스로 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대박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래서 만났어요. 두 번째 또 만나게 돼. 그러면은요, 여러분 한번 만나고 나면 집에 가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날 만났던 이야기를 만난 거 초대 노트에다가 적으셔야 돼요. 소비자 관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그 집에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뭐 아프더라. 아니면 그 친구가 그때 보니까는 뭐 팔에 뭐 기부스라고 나왔더라. 아니 애가 아프다 하더라. 그러면 그 다음 만났을 때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팔은 어때? 애 아프던데 애 좀 좋아졌어? 강아지는 잘 크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방이 뭐예요? 지난번에 했던 걸 기억하고 있잖아. 그러면 호기심부터 플러스 알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야기가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서부터 또 연결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약간 이야기를 더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타임인지 몰라요. 두 번째가 될지 세 번째가 될지는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저는 통상적으로 보니까 한 세 번째 좀 이래 만나게 되니까 사업 설명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미 상대방이 눈치채고 있으니까. 왜냐면 끊임없이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뭐예요? 뭘 가지고 있어야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말이 많아지죠? 좀 빨리 할게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무엇을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대화하면서 내 혼자 이야기 막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지, 그죠? 그걸 항상 보면서 대화를 주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 조급하게 암에 오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간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나는 바쁜 사람임을 주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절대로 함부로 펑크 못 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잡을 때도 아시잖아요. 이날 약속, 이날 돼? 이날 수요일 괜찮아? 목요일 괜찮아? 금요일 괜찮아? 이러면 못 만나요.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이날 내가 시간이 되는데 당신 언제쯤 시간이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두세 개를 주고도 나 안 된다 해버리면 그 사람은 관심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날 목매달할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라는 말이죠. 근데 보통은 어느 정도 잘 되면 뭐 2개, 3개 주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택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언제 하죠? 맨 뒤에 날짜 하잖아. 아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만남과 초대는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연습은 언제 해야 되냐? 미리 물론 집에서 해봐야겠지만 실전 연습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만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연습은 실전이다. 횟수 늘리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때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본을 사용하다가 그때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대본을 위해 가지고 책 읽듯이 꿈이 뭐예요? 가족들은 큰일이 없지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잘하는 탤런트들이 왜 잘해요? 엄청나게 연습했단 말이에요. 잘 준비된 대본을 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실전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해야 된다. 만남과 초대할 때 항상 얘기했죠. 나는 질문하고 상대방은 뭐 이야기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제발 미팅장에 와달라고 구걸하지 마세요. 그죠? 이거 뭐야? 내 이 당당함, 그죠? 파스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많이 했어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 파스워드 잃어버린 상황이 되면 좀 이따 하세요. 그럼 제가. 자, 그래서 이 잘못된 초대 사례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암에 하니까 너 해라. 첫 많이 해봤거든. 저는 누구한테 해요, 이거? 주로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다 하는데 이래버리면 가족이 되고 친족이 되고 다 적이 돼버려요. 안티암이 돼버린다는 거죠. 100억짜리 사업이다. 피라미드를 생각한다. 나쁜 일이죠. 그 다음에 내가 하니까 네가 좀 도와줘. 그죠?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나 잘 모르겠는데 네 한번 해볼래? 그리고 이제 제가 초창기에 많은 실수 뭐예요? 술 먹으면서 이야기한다. 절대로 안 되고 이 복제됩니다. 술은 그냥 뭐 삽술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친한 친구일수록 더 정성을 다해야 되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만만한 사람을 찾아서 막 밤에 오픈 막 하자 처음에요. 그러면 내 또 그가 만만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상태에 관계없이 급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급해야 되는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설득이라든지 강요, 구걸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뭐예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거 많이 했거든요. 네 어렵다. 네 어렵잖아. 내 너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중 자기가 다시는 안 만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남과 초대는 끊임없는 횟수에 대한 도전을 통해 가지고 거절에 대해서 내가 정말 당당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돼. 돌잔치 집들이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항상 스폰서님하고 같이 상담해서 절대 마여하지 마시고 그리고 암회 한다고 막 모든 사람들 막 떠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전 만나 없이 막 초대하고 안 되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 초대하면은 아무 생각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 명 있는 곳에서 한 방에 한번 해보겠다고 암에 오픈하면은 초전 박살, 그래서 완전히 박살 나봅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만남과 초대를 통해서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그 사람한테 전하는 사업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자, 아메이는 아시다시피 3가지 P가 있대요. 그래서 바퀴 하나는 제품이고요. 자, 바퀴 2는 뭐예요? 플랜이고, 그걸 앞뒤에서 밀고 있는 사람의 이 3P가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 설명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사업 설명의 목적은 그 사람한테 아메이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맞죠? 맞는데 사실은요, 사업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거죠. 그 사람이 잃어버린 꿈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100명한테 이야기했을 때 왜 못 알아듣는지 아세요? 저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꿈에 맞는 아메이가 오자마자 바로 잡았어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다 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잃어버린 꿈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남과 초대를 하면서 그 꿈에 대해서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거를
밝혀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사업 설명하고 나서 그다음 정말 중요한 거는 다음 미팅에 또 오게 하는 거예요. 만남과 초대도 다음 만남을 연장하는 거고, 사업 설명도 다음 만남을 연장하는 것이 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업 설명의 중요성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확률 게임이잖아요. 쇼텐 스폰서 투라 그래요. 처음에 우리 여러분 해보시면 10명한테 이야기하면 2명이 예스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100명한테 하면은요, 20명이 예스 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내가 타석에 많이 들어서면은, 그죠? 안타 숫자는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은요, 타율이 아니고 뭐냐, 안타 숫자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안타 치는 사람을 찾아내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사업 설명은 사업 성장의 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사업 설명을 스폰서는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요. 하지만 내가 할 때, 내가 가장 동기부여되고요. 내가 할 때 진정으로 나는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그래서 자세는요, 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해되죠. 근데 사업 설명은요, 간단하면서도 복제 가능하게 해야 돼요. 사업 설명을 장황하고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박준호 스폰서님 그래 하시잖아요. 항상 똑같은 사업 설명을 10년, 20년째 하시는데도 들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똑같은 사업 설명을 하시는데도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사실 우리 박준호 사업선생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 멘트가 뭔지 다 알잖아. 그죠? 네. 그래서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실하면서도 정직하고 간단하면서도 심플하게 하면서도 복제 가능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준비 요령이에요. 준비 요령은요. 자, 철저하게 준비하고 충분히 연습하고 그다음에 적극 실시하는 데 있어요. 근데 철저히 준비하라고 해가지고요. 1년이 지나도 사업설명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만 한다고. 근데 이 철저히 준비해 보면은요. 3% 이전부터 하라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한 5번만 들으면 이미 준비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5번 들으면서 다양한 사업 설명 들어보고 그중에 내하고 맞는 사업 설명의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바로. 저도 4월 26일 날 사업 설명을 하고 5월 첫째 주 공부해 가지고 제 기억에 5월 둘째 주 월요일 날 제가 첫 사업 설명을 했어요. 누구한테 했냐면 제약회사. 가벌 가는 게 제일 만만한 사람 불러놓고 했던 기억이 나요. 바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요.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힘든 건 누구냐면 스폰서 앞에서 사업 설명을 해보는 거. 미쳐요. 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분 앞에서 사업 설명한다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자꾸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연결부리를 자연스럽게 우리 박수영 리더님 사업 설명하실 때 보면 뭐예요? 판사하실 때 중간에 이게 지울 때도 말씀하시잖아. 그죠? 그거 대단한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끊기면 안 된다는 거죠. 연습하셔야 된다. 그리고 적각 실수해야 돼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실전이 연습인데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일주일에 한 3번, 5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입에 술술술 나옵니다. 전문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듣고 나가지고 나도 할 수 있겠다. 그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갖게끔 해주면 그게 끝인 거야. 이거보다 더 좋은 사업 설명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 설명 실시 요령은요. 첫 번째 강사의 자세. 복장은 이미지잖아. 단정하게.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누군가 사업 설명하면서 그 사람하고 아이 컨택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제 파트너님하고 앉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아이 컨택 하거든요.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쉽게 하고요.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진실되게 하면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해야 돼요? 마음을 전해야 돼요. 마음. 그래서 아멘은 싫어도 나만 좋아하면, 내만 좋으면 그 사람 후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뭐 잘 아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요즘 사업 설명은 1시간 이내 하잖아요. 한 40분 이내 하니까 도입부에 보면 먼저 이제 내 소개,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왜 하게 될지 간단하게, 그 다음에 현실 점검 부분에서 만약에 한 40분 한다면은 요걸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한 10분 정도. 저는 현실 점검을 그렇게 많이 안 하겠어. 좀 짧게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한 10분 정도 하구나. 이거 많이 하는 거. 저는 와야 하면 많이 하는 거.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위에 보면 이제 제품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유통구조나 수익구조. 요즘 수익구조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이렇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핀 레벨 이렇게 해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 종결부에는 암의 전망과 비전, 그다음에 이제 꿈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업 설명에 유의할 점은 뭐냐면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보여주려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파트너한테 사업 설명 시켰더니만 뭘 안 했다 그러더라. 100% 소비자 만족 보장제도를 이야기 안 했다고요? 얼마나 막 가슴을 치는지 제가 뭐겠냐면 그 친구 그죠? 그거 이야기 안 해도 안 한지 모른다고. 다음에 갔을 때 왜 니 100% 만족 보장제 이야기 한다고 안 간다고. 걱정하지 마라고 했거든요. 다 보여줘도 돼요. 다음 만나가 또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업 설명하고 나서 그 사람을 다음 미팅에 올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하고 나면 반드시 뭐예요? 그 사람한테 툴을 줘야 돼요. 툴의 목적은 뭐다? 팔로우이죠. 다음 만남을 위해 가지고 툴을 준다고 해가지고 보통 확인 난 안 해요. 하지만 그 툴을 매개로 해가지고 또 만나기 위해서 팔로우를 하기 위해서 툴을 주니까 항상 툴을 준비해 가셔야 된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사업 설명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횟수예요. 횟수고 그 다음에는 집중력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해내냐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해봐 12번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2번, 20번 하잖아요. 그럼 어느 경우가 더 낫겠어요? 당연히 집중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야지만 점수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 하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사업 설명하고 처음에 예스 하는 게 더 무서워요. 예스 해버리면 그 다음 Q&A를 못해. 뭐 다 맞다는데 뭐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사실은 노 하면은요, 어느 부분이 노인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왕하는 거 과감하고 당당하게 하시라는 거죠. 끝나버렸네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는 만남과 초대,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암회 사업에 있어서 이 만남과 초대와 사업 설명이 물론 뒤에 다음에 하게 되는 팔로스루가 전체 50% 더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만남과 명단을 통해서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이 과정은 사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시면은 그죠? 제가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그 많은 사람 다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드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시는 우리 그랜디걸 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시간 잘 마쳤지요?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